10월 6일 수요일, 오늘은 영민한 DJ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에는 좀 상승 탄력 받나 했는데 그렇죠. 또다시 떨어졌어요. 2,950까지 깨졌거든요. 왜 이렇게 급락세를 보이는 걸까요? 지수가 지금 자꾸 빠지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왜 빠지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은 미국 증시가 또 제법 강하게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와서 우리 시장도 장 초반에는 양대 지수가 거의 1%대에 가까운 반등이 좀 나타났었다가 10시가 넘어가면서부터 그야말로 폭락세가 다시 한번 좀 연출이 좀 되면서 지수가 좀 많이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 새로운 악재가 부각됐다라기보다는 그간 시장에 이제 겹겹이 쌓여있던 악재들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황이고 워낙 하락 관성이 좀 강하게 붙어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지수가 조금만 흔들리더라도 투자 심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아마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창을 쳐다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받을 정도로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코스닥 차트를 제가 조금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봉 차트를 보시면은요. 오늘 장 초반에 미국장이 올라가지고 갭상승 출발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의 970포인트 선까지 반등이 좀 들어오는 듯 하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시 이후부터 낙폭이 생기면서 오늘 고점 대비하면 약 40포인트 가까이 폭락을 한 거예요. 퍼센트로 따지면 거의 4% 가까이가 지금 폭락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오전장에 올라가고 있던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 전환했고 주가도 좀 많이 밀리고 있다. 코스닥 시장만 그런 게 아니라 코스피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번 기술적인 조정을 저는 사실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조정이다라는 생각은 조금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우려 그리고 홍다 사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기 둔화와 관련된 리스크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이제 고조되고 있잖아요. 그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우려가 어떤 식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냐면 원자재 가격 급등하고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죠.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 계속해서 지금 쇼티지가 나오고 이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가전제품도 지금 생산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특히나 자동차 생산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적으로 다 원재료라든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게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글로벌 이제 금융기관들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악재가 주가에 지금 반영이 좀 되고 있다. 다만 우리 국내 증시가 미국 시장이라든지 뭐 유럽 시장이 빠지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빠지는 이유는 통화정책과 관련된 민감도가 상당히 좀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코스닥 지수도 지금 단기 낙폭을 보면 연중 가장 힘든 흐름이에요. 1050포인트에서 조정이 시작된 게 오늘 930포인트까지 빠졌기 때문에 120, 130포인트가 거의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올해 들어서 단기 낙폭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폭으로 지금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시장보다도 조금 더 많이 빠지고 있는 이유는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매 때문이거든요. 머크사가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했다는 소식 때문에 HK 이노엔이라는 종목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종목이 급등하는 만큼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지금 급락세가 연출이 좀 되고 있거든요. 뭐 로스컨 물량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심리적으로 이제 투매성 물량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좀 있지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는 이 경구용 치료제가 나온 것 때문에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주가가 이제 폭락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남북 간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북핵 리스크가 부각이 됐을 때 시장은 빠지는데 빅텍 같은 이런 방산주들은 급등하죠. 근데 그런 급등하던 방산주들이 빠지면 시장이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HK 이노엔 같은 이런 종목이 약간 그런 시그널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얘가 급등을 하면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이 빠지고 이 종목이 조정을 받으면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이 반등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시장의 움직임도 거꾸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단기 조정이 좀 들어온다면 코스닥 지수는 바닥을 잡는 신호가 좀 나타난다. 분봉을 딱 보시면 이 종목이 고점을 딱 치고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도 지금 바닥을 찍고 반등이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의 흐름이 지금 상당히 좀 어렵다. 다만 빠질 수 있는 만큼은 다 빠졌다. 연초에 조정이 들어왔을 때 130포인트 조정을 받았거든요. 지금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코스닥 지수가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930선 자리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바닥을 좀 찍어준다면 단기적인 투매성 흐름들은 일단락이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공포에 휩쓸려서 여러분들이 투매에 동참을 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저점을 확인을 하고 기술적인 반등을 나오는 걸 기다리시는 게 훨씬 더 좀 유효한 그런 자리까지는 밀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다시 급락세를 보인 게 새로운 악재가 나타나서라기보다는 경기 둔화 우려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돼서 이에 따른 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앞으로는 조금 더 빨간불이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지금까지 영민한 DJ가 편입한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29일에 편입하신 후성부터 살펴볼 텐데요. 어제도 리뷰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이 종목 네. 딱 일주일 만에 또 목표가를 터치를 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처럼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시장 대비해서도 월등히 지금 견고하게 잘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후성도 단기 급락을 이용해서 제가 저점 매수를 말씀드렸는데 딱 5거래일 만에 오늘 오전에 무려 15% 가까이 급등세가 나오면서 23,850원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시드렸던 목표가 23,000원을 여유 있게 이제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2차 전지 소재 쪽보다는 이 원자재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후성을 좀 리뷰를 좀 해드리면 중국에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 이유가 전력난 때문에 지금 공장이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원재료 생산 자체가 거의 지금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제 LiPF6 말 그대로 이제 전해질의 핵심적인 원료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전해질 생산하는 기업들, 전해액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이 원료를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버리니까 단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풍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오히려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전력난과 관련된 이슈 속에서 수혜주로 부각이 된 종목이 바로 후성이다 보니까 어저께는 대주전자재료가 급등을 했고 오늘은 후성이 급등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전해질 관련된 기업들이 캠트로스, 동아기업, 첨보 이런 기업들인데 첨보 같은 기업도 오늘 이제 단기 반등이 조금 들어오는 모습이거든요. 사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가격 매력이 조금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 첨보 같은 종목이고요. 뭐 동아기업이라든지 캠트로스 같은 이런 종목들은 지금과 같은 시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신고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리를 잘 만들어 놓은 신고가 종목을 매매하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캠트로스라든지 동아기업 같은 종목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시면 되고 눌림목을 이용해서 이제 저점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첨보 같은 종목을 매수를 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사례라고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지금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중에서는 전해질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가장 많은 좀 관심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후성 리뷰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 종목만 들어봤고요. 네. 시청자분들의 문자 사연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오늘 문자 사연은요. 954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삼성전자 83,000원에 매수하셨어요. 무려 80%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 80%를 보유하고 있으시니까 네.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걸 기다린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비중을 좀 줄이셔야 돼요. 아무리 삼성전자가 좋은 기업이고 오래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시장 대응을 아예 안 하실 거면 몰라도 비중을 반드시 좀 줄이셔야 된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같은 시장에 매매하는 모든 종목들이 수익을 낼 수는 없겠죠. 다만 빠지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또 올라가는 종목이 있으니까 그 와중에 올라가는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내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도 해야 되거든요. 매번 이제 시장이 급락할 때마다 얻어맞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정도 시점에서 비중을 좀 줄이셔서 현금을 만드셔가지고 좀 가볍게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들을 매매를 병행하시면서 삼성전자가 살아나는 걸 기다리셔야 끝까지 버티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나치게 한 종목에 비중을 많이 실어가지고 자꾸 빠지는 종목을 물타기를 하고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가격까지 올라올 때까지 보유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느끼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패하는 전형적인 사례가 빠지는 종목들을 계속 물타기를 해가지고 정작 올라올 때는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만 올라가도 그냥 매도를 해버리거든요. 그런 식의 이제 잘못된 습관을 분명히 좀 고치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삼성전자는 어쨌든 뭐 중장기적인 전망은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당장 이제 내일 모레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매출액이 한 75조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잘하면 16조 원도 지금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주가는 뭐 빠질 만큼 빠졌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살아있고 4분기 때 약간 뭐 디램에 대한 이슈가 좀 있긴 하지만 내년까지 감안한다면 8만 원 위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죠.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뭔가 좀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비중을 좀 줄이시고 나머지 물량은 최소 8만 원 이상까지 좀 보유하는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는 좀 보유 비중을 줄여보시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네, 다음 문자 사연 알아보겠습니다. 5236님, 퀀타 매트릭스 16,590원에 23% 매수하셨거든요. 어떻게 좀 대응하면 네, 이 좋을까요? 종목은 그냥 손절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사실상 단기 급등 이후에 계속해서 추세적인 하락이 나오는 종목은 반등이 들어오더라도 매물 저항이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실이 조금 크지만 손절 매도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매도하시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영민한 DJ의 원샷 원킬 종목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네, 오늘 준비해온 종목은 컨텐츠 관련된 종목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뉴라는 종목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구속주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47,600원의 A스토리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코스닥 지수가 뭐 장중에 또 3% 가까이 또 급락을 했고 지금 현재도 지금 2%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여행주들, 항공주들, 소위 말해서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어제까지는 잘 버텼던 종목들이 오늘은 일제히 다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항공주도 빠지고 엔터주도 조정받고 있고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도 다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 와중에 유독 혼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A스토리라는 종목이거든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사실 지금처럼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을 때 주가가 좀 올라선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는 게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후성이라는 종목도 지금 바닥 대비하면은 거의 뭐 50%, 80% 오른 자리에서 공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일주일 만에 15%, 17% 가까이 지금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오히려 추세가 완벽하게 좀 만들어지고 상승 트렌드가 정확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종목들이 시장이 흔들려도 덜 빠지고 올라가면 더 세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컨텐츠 종목들 중에서 지금 가장 압도적으로 지금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A스토리가 오히려 좀 대장주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가격이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 현재가로 편입을 좀 해놓고요. 드라마라든지 컨텐츠를 이제 제작하는 기업이에요. 제가 이제 준비해온 사진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영화 중에 히트작이 뭐가 있느냐, 드라마 중에 히트작이 뭐가 있느냐, 이 작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저는 오늘 작품 말고 이 A스토리가 보유하고 있는 작가와 PD 군단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데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예능까지 제작 PD와 작가 군단을 이렇게나 지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OTT와 관련된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급속 성장을 하면서 오늘 넷플릭스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의 판도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을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그걸 오징어 게임과 같은 히트작을 가지고도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제작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 이것도 가장 핵심적인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A스토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영화만 제작하는 기업이 아니라 영화, 드라마, 최근에는 예능에까지 이제 보폭을 좀 넓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OTT에 올라가는 컨텐츠들이 영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드라마도 있고 예능도 있고 다큐멘터리도 있거든요. 이런 총체적인 어떤 제작 역량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금 정도 구간에서도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찬스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차트적인 흐름을 보면 주봉상으로 보면 54,000원 고점이 이제 올해 3월 달에 만들었던 역사적인 고점이에요. 아직 그 자리까지는 기술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요 상승 탄력을 그대로 붙여가지고 역사적인 고점까지 한번 강하게 상승하는 걸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이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수혜주들 중에 뭐 여행주, 항공주, 뭐 많은 기업들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코로나19 이전에도 안 좋았던 기업들이 위드 코로나 한다라고 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위드 코로나 수혜주는 엔터주라든지 컨텐츠와 관련된 종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 종목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라왔지만 시세의 연속성을 감안했을 때는 엔터주나 컨텐츠 종목을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37,600원이었나요? 현재가로 편입을 해놨고요. 1차 목표 가격은 52,000원, 딱 역사적인 고점 근처까지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42,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샷 원킬 종목으로 A스토리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시장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상승 흐름 연출하고 있는 콘텐츠 관련주인데요. 또 위드 코로나 수혜주로도 엔터주 그리고 콘텐츠주에 주목해 보시라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이렇게
생생한 주식쇼 생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